사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맥북의 최대 강점이죠. 안녕하세요, 테크슌입니다. 오늘은 M2 새로운 실리콘 칩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실리콘 칩이 들어있는 그런 노트북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부 스펙이나 그게 어떻게 사용자에게 영향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M2 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맥 프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맥 미니를 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새로 나온 실리콘 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기존 맥북들하고 다른 점이, 이제 맥 에어에는 M1 칩이나 아니면 M2 칩을 넣고, 그 다음에 맥북 프로에는 지금 M2 칩만 넣고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뉴해서 새로 나온 거, 이제 맥북 프로 14인치하고 16인치에는 맥2 프로하고 맥2 맥스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M1 칩도 M1 프로하고 M1 맥스가 속도가 훨씬 빨랐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볼게요. 이제 M1 칩이나 M2 칩이나 8코어인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M1 칩하고 M2 칩하고 차이는 이제 그래픽 코어가 이제 M1은 7개, 그리고 M2는 10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M2 프로는 38개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픽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8코어짜리로 가는 게 빠르겠죠. 근데 제가 M2 칩을 쓰는 유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10코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38코어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긴 거를 고화질로 하실 거, 뭐 4K로 작업을 막 하시거나, 좀 더 프로페셔널한 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헤비하고 이제 리소스를 많이 쓰는, 무겁고, 그리고 뭐 램이나 아니면은 그래픽 성능을 고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실 때 이제 M2 프로나 M2 맥스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칩에 따라서, CPU 칩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의 램의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M1 칩 같은 경우는 최고가 16GB였고, M2 칩 같은 경우는 24GB고, 그리고 그 다음에 M2 프로나 M2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96GB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속도를 좌우하는 게 키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U 속도,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램 속도하고 용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장소의 속도와 용량입니다. 왜냐면 저장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상 메모리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복사하기 때문에 저장소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램은 CPU에 넣어서 처리할 그런 데이터들을 램에 올려가지고 미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북은 이제 아키텍처를 보시면 램하고 CPU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물리적으로도 가깝게 해놓고, 그 다음 그 속도도 개선해놓고 해서 맥북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CPU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머리니까 이제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M2 칩을 사실 분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M2 칩을 사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달라진 점이 이제 저장소도 이제 그러니까 저장소라고 하면 SSD를 말하죠. 최대 8TB까지 지원을 한다. 예전에는 2TB만 지원했는데요. 2TB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500GB 쓰는데 약간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사양의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그 파일 용량도 클 테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더 큰 저장소를 갖고 계시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면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성능이 더 좋아지면 보통 CPU나 램이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하거든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기존 거보다 더 증가했잖아요. M1은 이제 18시간 지속 가능하고 M2는 이제 20시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배터리 용량을 크게 키웠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능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배터리 시간을 2시간이나 더 연장을 했다는 거는 사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맥북의 최대 강점이죠. 다른 노트북들과 맥북과의 차이는 전기를 적게 소모하면서도 고성능을 내는 데에서 이제 갈린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M2 칩하고 똑같고요. M2 칩인데 예전에는 맥북 프로에다가 720픽셀짜리 카메라밖에 안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맥 에어로 가시면서 이제 1080픽셀짜리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M2용이나 M2 프로용이나 M2 맥스용도 이제 1080짜리 픽셀짜리 카메라를 넣는다니까 뭐 이것도 장점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스피커 뭐 이런 걸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는 이게 사이드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운드가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맥 에어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근데 뭐 이어폰을 쓰시거나 아니면 헤드셋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어폰 성능이나 헤드셋 성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안 난다. 뭐 컴퓨터 사운드를 연결해서 틀어놓고서 막 들으시는 분 아니면 뭐 음악 작업을 하시면서 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이건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무게는 아무래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램도 사이즈가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CPU 때문에 무게가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사실 이 무게가 올라간다는 건 배터리 무게가 그만큼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사실은 컴퓨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때문에 이 무게가 가장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팬도 추가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게가 추가됐을 거고 그리고 맞다 이것도 사실 여기 24하고 38하고 이 차이는 가장 주된 건 아마 배터리 크기하고 이거 스피커 성능 차이거든요. 여기서 이 스피커도 추가하고 뭐 M2 칩에 따라서 뭐 팬도 추가하고 배터리도 늘렸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화면 크기를 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크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맥북 크기가 커지니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래도 동영상 작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화면이 크면 아무래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의 크기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화면 사이즈는 각자 개인의 취향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액이 이게 맥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맥 프로 이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많이 비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용이고 굉장히 뭐 스페셜한 그런 애플 브랜드의 상징 같은 게 사실 맥북 프로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만큼 브랜드화가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맥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제 원화로 보는 게 낫죠. 이제 209만 원이네요. 그죠? 209. 네. 이 정도면 참 좋은 가격입니다. 가성비는 진짜 이제는 맥북 에어를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테크쇼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